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까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8일 KF-21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끝마쳤는데요. 이후 마지막 시제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6대의 시제기와 KF-21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KF-21 글자를 그리며 기념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1호기가 첫 비행을 시작하고 11개월 만에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하며 다사다난했던 KF-21 개발 사업이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KF-21이 대한민국을 지킬 새로운 날개가 될 그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실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전투기 개발 신화에 새로운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담금으로 진상을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한국 방산의 최고 VIP 고객인 폴란드도 아닌 지구 반대편 사막에 생각지도 못한 국가들이 KF-21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데요. 지난 27일 미국 뉴스의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자들은 다른 곳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없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수출국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끝없는 오일머니로 막대한 미국 무기를 구매해왔던 중동 국가들이지만 현재 어느 한 중동 국가도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오던 질서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그러자 미 의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조건들을 제시하며 진행되고 있었던 F-35 구매 협상들이 중단됐었죠. 현대 공군 전력에 있어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기에 중동 국가들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확보에 목을 메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5세대 전투기를 찾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로 눈을 돌렸지만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생산한 적도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외부에 전투기를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애초에 러시아에서 굴릴 5세대 전투기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죠. 결국 중동 국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몇 되지 않는데요. 이에 국제군사기자 세바스티안 로블린과 중동 아프리카 리스크 전문 분석가 에밀리 호소는 중동 국가들에게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호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걸프협력 회의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호소는 한국은 GCC 국가들이 존경하는 기술적 노하우와 그들이 환영할 만한 적당한 가격대를 가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블린 기자는 지금 당장은 KF-21이 외부에 부착된 무기로 인해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차후 진정한 스텔스 설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KF-21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두 전문가는 중동 국가들에 있어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 말하며 다른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없을 거라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와 더불어 KF-21 보라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장에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에 무수한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요. 특히 현궁, 천궁2 천무 등 한국 미사일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난 1월 한국과 무기 공동 개발 생산 연구를 위한 대규모 방산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결정했었습니다. 여기엔 카이에서 FA-50 KF-21의 뒤를 이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수송기 MCX의 국제 공동 개발 MOU도 포함되어 있었죠. 협상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는 수송기뿐만 아니라 카이에서 생산하는 T-50 KF-21 LAH 무장 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F-16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다 협상이 취소됐었던 F-35의 대안으로 KF-21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50대의 F-35를 도입하려 했었기에 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KF-21은 100여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의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동남아 시장보다 규모가 막대한 중동 시장을 붙잡게 된다면 최소 수백 대 이상의 KF-21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위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KF-21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완성 단계에 다다른 KF-21을 5세대를 넘어설 6세대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었던 또 다른 프로젝트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무인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은 우리 군은 지난 27일 드론 작전 사령부령을 제정하고 오는 9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및 추적 타격 등을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공격과 방어 작전 수단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의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도 이달 내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과 비행 조정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복귀 기능, 관성항 법장치 등을 갖추었으며 통신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비행하며 만약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소각시키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KF-21을 위한 로열 윙맨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으며 KF-21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합동작전 멈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이미 가오리 X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연내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DD에서 개발 중인 무미익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는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우리 군의 FA-50 KF-21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한국이 KF-21과 무인기로 구현하려고 하는 유무인복합 협동교전 능력은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카이가 KF-21의 단좌형과 복좌형을 동시에 개발한 이유도 멈티 운용을 위한 복좌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한국이 5세대로도 모자라 미국도 아직 만들지 못한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KF-21을 성능 개량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것도 힘든 과제가 될 텐데 멈티를 통한 6세대 전투기화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전광선 전 단장은 동일한 속도로 개발해 나간다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선 미국이나 유럽의 항공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최고의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다라며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KF-21이 양산되기도 전인 지금에도 한국에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불러올 것인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방산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방사청 개청 이래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량은 70배라는 믿을 수 없는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성능이 입증되고 빠른 공급과 가격 경쟁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무기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진정으로 4대 방산 수출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핵심 부품의 국산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앞서 중동에서 한국 전투기가 답이라고 주장하던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도 한국 무기에 포함된 미국산 엔진이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 엔진 제조 기술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중국에서도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하여 자국 전투기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성능과 내구성 수명이 크게 떨어져 중국 전투기가 저평가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인 KF-21, FA-50 모두 미국에서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이 국산 전투기 엔진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KF-21의 뒤를 이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이 발표됐었는데요. 바로 1만 5천 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KUS-LW에 1만 파운드급 엔진을 KUS-FC에 장착하여 실증을 마친 후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고 이후 추력을 2만 1,000파운드급까지 올려 KF-21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1만 5천 파운드 추력을 낼 수 있는 전투기급 제트 엔진의 경우 여객기용 터보팬 엔진으로 개조하면 약 4만 파운드 추력을 낼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MCX 차세대 수송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여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 그 선두에 KF-21 보라매가 우뚝 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석권하게 될 KF-21의 화려한 비상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